안녕하세요. 한국고민 극복협회 소장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제 찾아뵙게 됐는데요.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얘기 드렸듯이 이직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미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 조금 고인물 같은 꼰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 퇴직해야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고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다 보니 틀린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의 생각이 적용되는 친구들이 있고요. 아닌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혹시 고진감래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직장인에게 고진감래라는 말을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제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모두에게 적용은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제게 A라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A라는 후배는 IMF 시기에 제가 다니던 병원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주 부담스러울 만큼 좋은 스펙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했고요. 그것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아주 귀한 인재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의 병원에 입사를 했고요. 제가 일하는 부서에 입사를 해가지고 저는 그 친구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좋은 스펙을 갖고 있다 보니 그 친구를 가르칠 때마다 내가 이거 얘기하는 게 근거가 맞나? 이 친구가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튼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모두 녹여냈고요. 교육이 지금 잘 이루어져서 후배는 저에게서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하고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후배는 사직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 친구를 이렇게 오랫동안 케어해 줬는데 왜 관두는 걸까? 내가 혹시 이 친구한테 뭔가 나쁜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면담을 한 날 제가 근무가 끝나고 호프집으로 불렀어요. 물론 뭐 무섭게 때리려고 부른 건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 친구한테 술 한 잔을 사주면서 꼰대답게 야, 나도 처음에 힘들었어. 이 직장에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아느냐. 나도 더럽고 치사했지만 그런 순간들을 전부 다 이겨내고 정말 고진감래하며 이 자리까지 왔다. 어려운 것들을 다 참고 이겨내야 너도 어느 순간 이 포지션이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근데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잡고 그 후배가 사직하는 뒷모습에 손을 흔들어 주는 선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직한 후배들이랑 아주 뭐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연락을 했거든요. 너무 후배가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그 후배한테 또 꼰대스럽게 이 후배 뭐하냐? 너 요즘 뭐 후회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후배가 선배님 저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그 전부터 하고 싶었던 공부하고 있거든요. 야 그거 봐, 너 취업도 못하고 야 졸업을 했으면 돈을 벌어야지. 엄마 아빠한테 민폐가 되면 안 되잖냐. 그러니까 내가 잘해보라고 했잖아. 조금 더 참아보자고 했더니 후배가 저에게 죄송해요.
저는 꼭 이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업무는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지금은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뭔가 결과가 나면 전화 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일단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는 약속했듯이 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저 어디 보험 심사하는 곳에 합격했어요. 대박.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1. 마냥 부럽다. 거기 꿈의 직장인데 돈도 많이 주고 꿀 빨린다고 하던데 부럽다. 2. 부끄럽다.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후배 A를 무조건 꿈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안주하라고 했다니 너무 부끄럽다. 어떤 걸까요? 물론 1번과 2번 전부 답니다. 저 굉장히 당황스럽고 부럽고 그랬어요.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직업 적합성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적합 유형과 두 번째는 발전 유형입니다. 적합 유형이라는 거는요, 나는 내가 원하고 나한테 딱 맞는 업무를 해야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고 행복한 그런 유형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나한테 딱 맞는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거를 해야 이직을 불사하고 행여 거기에 따르는 월급이 적어도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형은 반드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직업이면 업무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적합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직원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발전 유형입니다. 발전 유형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업무가 나에게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도 맡은 바 업무를 더 익혀보고 본인의 가업 수행과 업무 능력 향상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유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직이 아니라 소속된 직장 내에서 본인에게 맞는 업무의 변경을 추구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뭐가 더 나은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적합 유형도 발전 유형도 뭐가 더 맞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저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5세 정도였던 거 아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 단 100년이 지났는데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이라는 나이가 겨우 이제 인생의 반 왔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희가 하고 싶지 않고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무조건 참고 버텨내야 될까요? 물론 두 번째 유형인 발전 유형에게는 그 나름의 또 가업을 성취해낸다는 성취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얘기했던 적합 유형에게는 이게 옳지 않은 과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마다 본인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들여다보고요. 스스로 본인의 유형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하지요. 적합 유형이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맞지 않는 업무라고 생각하면 이직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뜻한 바를 찾아서 떠나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유형인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모든 거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답이 아니라 누구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유형인지 찾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솔루션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면 오늘 솔루션을 통해서 본인에게 어떤 유형이 맞는지 고민해 보실 건가요?
저는 그러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고요.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안녕.